천안TV 시사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입니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정치 펀치를 응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지인에게 공유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충남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충남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된 정병기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4년 전의 일인데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척수장애인으로서 당선되어 2018년 7월 달에 충남도의 11대 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4년간 거의 이제 앞만 보고 달려왔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세월 정말 빠르죠? 예,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그냥 4년이 쭉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2018년은 정말 광풍이 불었던 때죠. 예.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은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예, 참 그 시기는 부패 정권의 신물난 국민들께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염을 담아 또 촛불 집회를 하였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신의 물결을 불렀었죠. 생각만 해도 전율이 느껴집니다만 네. 지금은 너무나 큰 임무를 맡겨졌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나다 보니 우리 민주당에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을 참 책임있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에 답변을 들어보니 반성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10년 혹은 막 30년을 집권할 수 있다라고 너무너무 자신만만하게 출범한 정부였죠. 네, 결국에는 5년을 겨우 채웠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네, 도의회 회기도 이제 마무리되었나요? 예, 이제 지금 4월 중반부터 이제 2021년 또 결산 검사가 있고, 또 6월에는 약 한 15일간의 이제 마지막 제336회 마지막 정례의 끝으로 11대 의회는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의회는, 천안시의회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도의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고요. 이제 아직 지금 이제 2021년 또 결산 검사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결산 검사 승인 6월 8일부터 이제 336회 마지막 회기가 시작됩니다. 네, 마지막 회기를 남겨두고 계시는데 그 4년간의 어떤 소감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만 보고 달려왔고, 많은 일들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기 위해 불편한 몸이지만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은 누구에게는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아주 아쉽고 짧은 시간으로 남네요. 네,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셨다는 거 보니까 그동안 정말 바쁘게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저는 특히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이제 노인, 장애인, 또한 이제 우리 가장 사회적 또 이슈인 또 청년 문제, 여성 등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입법 활동에 주력해 왔다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이제 19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도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정 토론회는 매년 기본적으로 연 1회씩은 토론회 장을 열어왔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도정 질문, 5분 발언 등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11대 문화복지위원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충남도의 행정과 문화정책 전반을 살피고 정책을 제안했어요. 끝으로 더 얘기하자면 이러한 의정활동의 성과들은 2019년
전국 지역신문협회 광역의원 부분 의정 대상, 2019년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제7회 우수 의정 대상,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20년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패, 2022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척수장애인상, 2021년 우수 의정 대상 등 총 7관왕을 수상하는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상을 수상하셨고 또 일도 하셨네요. 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 시간일 수 있잖아요. 네. 아쉬움도 있으실 텐데요. 가장 큰 아쉬움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11대 의회에 들어가가지고 첫해 2018년도에 도정질을 통해서 사실 이제 장애인들이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네. 이동권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충남의 이제 그 장애인 콜 차량. 네. 사실 그 콜 차량이 천안에서는 천안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산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네. 지역을 넘어가지를 못했던 걸 사실 이제 도정질을 통해서 확답을 받아내고 2019년 10월부터 광역화가 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충남의 어느 곳에서 그 차량을 이용을 해도 충남 어느 곳이든 한 번에 갈 수 있는. 네. 사실 이제 천안에서 차를 탔을 때 그 이전까지는 천안에서 예를 들어 내포, 도의회를 가려면 3번을 차를 바꿔서 이동을 이동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불편하셨겠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이제 광역화가 되면서 한 번에 어디든 충남 도내에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왔는데 하지만 그게 아직도 지금 반쪽입니다. 차량이 그래 이제 광역을 이동하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그 특히 중증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아직까지 정말 만족할 만큼은 성과는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도 좀 완벽하게 조금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도면 괄목할 성과를 이루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3번을 타고 뭐 내포에 있는 도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니까 상상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그걸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부분이 너무나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데요. 제가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장애인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요즘 탈시설화라는 것이 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전적으로 탈시설을 가장 또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하지만 이제 탈시설 이전에 저는 늘 이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탈시설 하기 위한 지금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탈시설의 가장 첫 번째 그 어떤 준비가 돼야 될 상황이 개인 예산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요? 개인 예산제라는 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도 기준 우리 시설에 한 명이 거주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총계를 나눠보니까 1인당 약 한 3,250만 원 정도 나와요.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다면 그 3,250만 원을 차라리 당사자에게 돈을 주고 본인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 가족이 직접 케어를 하든지 아니면은 당사자 누군가가 케어할 수 없으면 당사자가 원해서 시설로 당당하게 내가 돈을 내고 입소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벌써 장애계에서는 우선적으로 탈시설을 많이 주장을 했었어요. 다른 그 부대 과정들은 다 빼고 탈시설만 주장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 또 새로운 정부 지금 그 당선인 신분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가 한번 거론이 되더라고요. 개인 예산제가. 개인 예산제라는 게 장애인 내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을 전부 금전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금전적으로 혜택 받아서 직접 지출을 하는 게 이제 개인 예산제거든요. 이게 이제 선행이 된다 하면 탈시설은 거의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꼭 필요하고. 이제 제가 돌발 질문을 드렸는데 탈시설화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찬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당선이 되셔서 예. 의회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에 더 중점을 두면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예,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1대 완성하지 못했던 네. 이제 그 특히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 대해서. 문제를 좀 더 정말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정도의 네. 조금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고요. 다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네. 표준사업장을 시범적으로라도 좀 만들려고 또 도정지를 통해서 이렇게 도에다 제안을 했거든요. 했는데 네. 지금은 아직 지금 준비 단계고 네.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12대 의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꼭 그 부분만큼은 정말 전국의 최초로 모범 사례로 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근데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네. 집권당의 지위를 이제는 잃으셨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야당으로서의 어떤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와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 지방 의회는 의회의 기능은 본래의 기능은 사실 이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충실히 그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네.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 그 다음에 또한 또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네. 의정 활동하면 별 큰 어떤 그 여야의 관계없이 네.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정말 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어떤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지고 네. 일을 해 오셨나 봐요. 네.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일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하이라이트 질문입니다. 네, 정병기 의원님께 정치란 무엇인지 5글자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현수막이나 명함에다가 사실 이 질문이 나올 걸 모르고 네. 제가 딱 5글자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과 신뢰. 네, 믿음과 신뢰. 네. 어떤 의미를 담으셨어요? 이제 주민에게는 믿음을 주고 신뢰를 또 제가 주민들에게 믿음을 줌으로써 또 주민들이 나에게 또 신뢰를 주며 그 힘으로 하나씩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게 주민을 위한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이번 네. 또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 캠프 사무실에다 현수막을 믿음과 신뢰라는 단어를 써서 붙여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믿음과 신뢰를 지켜지는 그런 정치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과 시민들께 마무리, 도민이겠네요. 도민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에 더 노력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고 성과를 만드는 정치, 우리 이웃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정치를 계속 실천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겠습니다. 일 잘하는, 믿음 가는, 그리고 추진력 있는 정정당당한 정병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십시오. 믿음과 신뢰 그리고 추진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유난히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적나라한 자질과 품성이 드러나 갈등과 분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적 단체에서는 결국에는 단체가 해체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요. 그것은 오로지 자리를 탐하는 자와 자리에 어울리는 능력과 지혜를 갖춘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조금만 신중하게 보시면 자리에 어울리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입니다.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